최신 경제 이슈와 기본 경제학 지식, 그리고 문화까지 함께하는 상큼한 오전. 안녕하세요.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저는 앵커 박진영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얼마나 즐기면서 하고 계시나요? 이 재능이 있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요. 이 무슨 일이든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한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지치고 힘들더라도요,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일 좀 더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11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양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점점 커지고 있는 디저트 시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식이란 화려한 사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식사 뒤에 따뜻한 차와 함께 먹는 작은 조각 케이크에서도 우리는 큰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요즘 부쩍 이 디저트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불황의 시기에 소비자들이 적은 지출로도 큰 만족감을 느끼려는 작은 사치가 최근 불고 있는 디저트 문화의 확산으로 반영이 된 거죠. 단맛에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마력이 있다고 합니다. 또 힘든 일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단 것이 더 당기곤 하는데요. 단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감을 느끼는 건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늘어나서 감정이 좋아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달달한 한입거리의 디저트로 작은 사치에 빠질 만도 하죠. 일본인들은요, 세계에서 둘째가라며 서러울 정도로 디저트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유명 백화점 지하 식품 매장의 3분의 2 이상을 디저트 상품이 차지할 정도인데요. 이 지방 특산물에는 초콜릿과 찹쌀떡, 카스텔라와 만주 등 특색 있는 디저트 제품이 차고 넘친다고 합니다. 또 여행을 다녀오거나 남의 집을 방문할 때 가장 흔하지만 가장 인기 있는 선물도 바로 디저트라고 하죠. 이 국내 백화점 식품관도요, 일반 식품 매장보다 이 매출이 급신장하는 디저트류 매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최근 이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 1층 식품관에는요, 홍콩과 마카오의 유명 디저트인 각종 타르트를 맛볼 수 있는 팝업 스토어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또 도지마롤이라고 불리는 홋카이도산 우유를 사용한 생크림 롤케이크를 사기 위해서는 오전부터 줄을 선다고 합니다. 또 일본 오사카에서 처음 만들어진 몽슈슈라는 롤케이크도요, 이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에 입점해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또 프랑스에서 건너온 알록달록한 마카롱은요, 이제 거의 모든 백화점 디저트 코너에서 볼 수 있는 인기 품목이 됐는데요. 파리바게뜨도 최근에 고급 디저트 카페에서나 찾아볼 수 있었던 프랑스 대표 디저트인 블루베리 타르트와 가나슈 타르트 등 8종을 출시해서 전국 매장에서 일제히 판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는요, 이 디저트 카페인 설빙이 인절미와 파틀, 부드러운 눈꽃빙수와 접목시킨 팥빙수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또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한 단팥빵도 인기 품목으로 급부상했죠. 이런 디저트 문화의 확산은요, 카페 프랜차이즈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디저트 하면 또 찰떡궁합, 커피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은 세계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가장 많이 마신다고 합니다. 건강에 대한 인식이 퍼지고 커피 전문점이 많이 생기면서 이 원두 커피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지만요, 아직 인스턴트의 인기는 건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막대 모양의 믹스커피는요,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가 대표적으로 드러난 제품이라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빨리빨리 마시는 커피라고 해서 맛과 향을 절대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커피 믹스는 휴대하기 간편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더운 물만 있으면 손쉽게 마실 수 있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의 고유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 중에서도 이 동서식품의 맥심 모카 골드마일드는요, 커피 믹스 시장 판매 1위를 기록하며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로 꼽힙니다. 특히 이 맥심 모카 골드마일드는 커피의 쓴맛보다 부드럽고 깔끔한 맛과 향을 선호하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각자 취향에 따라 설탕량을 조정할 수 있는 획기적인 스틱형 커피 믹스 제품입니다.
맥심 모카 골드 마일드는 2013년 스틱 기준으로 총 판매량 70억 스틱을 판매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또 맥심 아라비카 100은요, 고급 아라비카 원두만을 선별한 뒤 로스팅해서 커피 원두의 맛과 향을 살린 것이 특징입니다. 소비자들이 블랙으로 마셔도 좋을 만큼 공법으로 향을 보강해 아라비카 원두에서 발현되는 고유의 꽃향기를 살리고 커피의 깔끔한 뒷맛을 살렸습니다. 이 커피뿐 아니고요. 요즘에는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가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창업 열기를 주도해온 커피 전문점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트렌드 변화와 함께 디저트 시장이 급부상하게 된 건데요. 그 예로는 국내외 창업 열기가 뜨거운 디저트 카페 망고식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망고식스는 현재 국내에서 170여 개 매장이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이 주변에 커피 전문점이 있어도요, 차별화된 메뉴와 이 인테리어로 고객이 유입된다는 점에서 창업 점주의 만족도도 꽤 높은 편이라고 하네요. 망고식스는 망고 주스와 망고 빙수 등을 비롯한 생과일 음료, 커피, 에이드와 버블티 등은 물론이고요, 이 요거트 아이스 크림과 와플과 케이크까지 젊은 층이 선호하는 다양한 디저트로 커피 전문점과 차별화된 프랜차이즈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작한 해외 사업도요, 1년 만에 미국과 중국, 러시아 3개국에 진출해서요, 13개 매장을 열고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망고식스가 이렇게 국내외 시장에서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던 배경은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입니다. 글로벌 브랜드를 목표로 초기부터 꾸준히 한류 드라마 PPL을 진행한 건데요. 인기 드라마가 인터넷을 타고 해외로 퍼지며 망고식스의 인지도까지 급상승하게 된 겁니다. 이렇듯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디저트 종류와 점점 커지고 있는 이 디저트 시장.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디저트를 찾게 되면서 영향력 역시 커질 것으로 더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디저트, 또 어떤 것들이 나올 것인지 좀 더 기대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웩더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웩더독이란요, 말 그대로 풀이하면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주객전도라는 건데요. 이 주식시장에서는 흔히 선물시장이라는 꼬리가 현물시장이라는 몸통을 좌우할 때 웩더독이라는 말을 씁니다. 현물거래에서 파생된 선물거래의 시장 영향력이 커지면서 오히려 몸통인 현물시장을 좌우하는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이죠. 현물과 선물은요, 이 베이시스라는 고리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이시스가 확장 국면인 콘텐고 상황에 있다고 하면요, 이 경우 코스피 200 투자자는 선물 시세가 현물 시세보다 높기 때문에 선물을 파는 매도 포지션을 취하게 됩니다. 이제 선물 만기일이 되어서 선물 시세가 현물 시세만큼 떨어져 베이시스가 0이 됐다고 하면요, 이때 선물을 매도한 투자자라면 선물 매도 가격과 만기일 현물 시세의 차익만큼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베이시스가 축소 국면인 백워데이션 상황이라면 상대적으로 값싼 선물을 사들이는 매수 포지션을 취할 것이고, 예상대로 저평가된 선물 시세가 오를 경우 매수자는 투자 이익을 보게 됩니다. 즉 주가지수 선물 투자는요, 결국 만기일의 현물 시세와 비교해서 손익이 갈린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는 이 만기 현물 시세가 투자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인 거죠. 선물 매도 포지션을 취했다면요, 만기일 현물 시세가 떨어져야 이익을 볼 수가 있고, 매수 포지션을 취했다면 만기 현물 시세가 올라야지 남는 장사가 됩니다. 매도 포지션일 때 현물 시세가 오르고 매수 포지션일 때 현물 시세가 떨어지는 이 반대의 경우라면요, 그만큼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죠. 선물 투자는요, 이 투기성이 짙은 승자 독식의 제로섬 게임입니다.
미래를 제대로 예측한 사람은 모든 것을 얻고 틀린 사람은 모든 것을 잃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 예측 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미래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즉 선물 투자자들은 선물 투자와 함께 현물 투자도 병행해서 자신이 베팅한 선물 투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현물 시세에 영향을 미치려는 생각을 품게 되는 거죠. 다시 앞에서 다룬 예로 돌아가 보면요. 이 코스피 200 선물을 매도한 투자자라면 만기일에 현물 시세인 코스피 200 주가 지수가 선물 지수보다 낮아야 이 투자 이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 선물 만기일을 앞두고 현물 시장에서 주식을 팔아서요. 주가 하락 국면을 유도하죠. 반대로 코스피 200 선물을 매수한 투자자라면 만기일에 현물 시세가 선물 시세보다 높아야지 시세보다 싸게 산 셈이 돼서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 만기일을 앞두고 주식을 사들여서 시세 상승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주식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처럼 단순하지만은 않은데요. 선물 시세에 투자한 사람이 있다면 이 반대로 올라가는 쪽에 투자한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선물 매수자와 매도자, 현물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린 투자를 일삼기 때문에요. 이 선물 만기일이 다가오면 주식시장은 평소보다 큰 폭으로 요동치는 경우가 잦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지수 선물 거래는요, 이 현물 주식 거래에서 생겨난 파생 상품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보다 시장의 정보에 더 민감하고 한 발 앞서 움직이다 보니까요,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죠. 몸통이 꼬리를 흔들어야 정상인데 말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프로그램 매매의 비중이 커지면서 웹도독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기 변화와는 무관하게 이 선물과 현물의 가격차, 즉 베이시스에 따라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매매의 성격 때문입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이 컴퓨터에 미리 베이시스와 관련된 매매 조건을 설정해 놓고요. 그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매매가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프로그램 매매를 일으키는 이 베이시스 추이가 기관 투자자마다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차익 프로그램에 따라 일거의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 또는 매수 쪽으로 쏠리게 되면 현물 시장은 갑자기 폭락 또는 폭등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실제 주가 지수를 움직일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건요, 바로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신문지상에 이 기관과 외국인 매매 동향이 심심찮게 거론되는 건 바로 이 때문인데요. 기관 투자자들은 선물 만기일에 주가 지수를 움직여 유리한 가격대에 지수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요,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집중 매수, 매도하는 것이죠. 또 현물 시장을 움직이기 위해 프로그램 매매를 유발하는 방법도 활용됩니다. 프로그램 매매를 촉발시키기 위해서는 조건이 되는 베이시스를 조절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베이시스를 축소시킬 의도라면 기관 투자자들이 선물을 집중 매도해서 선물 가격을 낮추면 됩니다. 그러면 베이시스는 악화되고 프로그램 매도가 작동을 하게 되죠. 주식 물량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면 주가 지수는 하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개미 투자자들만 피해를 본다는 말이 많은데요. 어쩔 수 없는 것이 이 기관 투자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주가 지수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웹도독 현상 잘 알아두신다면요, 향후에 급변동하는 선물과 현물 시장에서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입니다. 오늘은 가볼 만한 여행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을의 막바지예요. 단풍 구경, 어세 구경 다녀오신 분도 계실 텐데 아직 마음만 가지고 나들이 한번 못 다녀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오늘은 이 가을이 떠나기 전에 맛과 멋이 공존하는 여행지 순천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순천하면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이 순천만 정원일 텐데요. 지난해 국제정원 박람회 때 많은 관객들이 모여들어서 아주 성공적으로 홍보가 되었었습니다. 국제정원 박람회가 끝난 후 1년 동안 이 순천만 정원은요, 더 풍성하고 성숙해졌다고 하네요. 한결 성숙한 모습으로 관람객들을 맡고 있는 순천만 정원에서는요, 다른 곳에서 옮겨지며 엉거주춤하던 수목들은 이제 뿌리를 완전히 내려서 나뭇가지와 이미 더 무성해졌다고 하고요. 이 나무가 듬성듬성하던 곳에는 더 심어서 한껏 풍성해진 모습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순천만 정원은 이 박람회 폐막 후 재정비를 거쳐서요, 지난 4월 20일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11월 16일까지 211일간 입장객이 325만 4천 명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벤트와 홍보를 거의 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많이 온 걸 보니까 잘 정비된 정원이 입소문을 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학생과 노인 단체 관람은 줄었지만요, 부모와 자녀를 동반한 가족과 연인들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또 관광객들이 머무는 시간이 박람회 때에는 평균 2시간이었으나 지금은 4시간으로 늘었다고 하네요. 도시락과 간식을 가져와서 책을 읽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며 푹 쉬다 가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호수정원 맞은편에 있는 이 양잔디밭은요, 아직도 초록빛입니다. 앞으로 12월까지도 푸를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푹신한 게 두툼한 카펫을 깔은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하네요. 여기저기 어린이들이 뒹굴고 뛰놀고 이 335 가족과 연인끼리 늦은 가을날을 즐기고 있는 모습은 마치 영화 속의 장면을 보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갈색으로 변한 나구송과 붉게 물든 당푼과 화살나무, 그리고 여전히 푸른 소나무와 향나무에 밝은 노란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유자나무까지 이 카메라 렌즈를 맞추는 곳마다 한 폭의 그림이라고 하네요. 또 전기로 움직이는 무인 궤도차 스카이큐브에 타면요, 왼쪽 아래로 동천과 순천만 정원이 한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오른쪽 아래로는 추수를 마친 논들이 끝없이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또 8분여 동안 4.6km의 내일 위를 달리면 순천만 문학관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800m를 더 걸으면 바로 하늘이 내려준 정원이 이 탐방객들을 맞이한다고 하죠. 바로 세계 5대 연암수지인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입니다. 입장권은 성인 기준으로 5,000원인데요. 이 입장권 한 장이면은 순천만 정원과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을 모두 둘러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원 외에도 순천시에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바로 음식하면 제일로 치는 남도에서도요, 손꼽히는 맛의 고장이 바로 순천인 거죠. 그래서 남도의 먹거리로는 동순천 서강진이란 말도 있습니다. 이 전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화월 땅이 바로 이 순천의 먹거리 자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의 자리에 이 1920년 일본인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 화월 땅은요, 수십 년 동안 곱창 요리를 전문으로 팔고 있는 그 곱창골목 입구에 있는 명물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자리에 1920년에 일본인이 문을 연 후 28년부터 점원으로 일하며 기술을 배운 조천석 씨가 45년 광복 때 일본인으로부터 인수해서 운영했다고 하네요. 지금은 아들 조병현 씨가 일본인에서 아버지로 이어내려온 레시피에 따라서 전통 맛의 찹쌀떡과 볼카스테라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찹쌀떡은 옛날에 먹던 그 모찌 맛 그대로라고 하는데요. 일반 상품보다 훨씬 크고 떡살이 물렁하면서 씹히는 게 부드럽다고 합니다. 또 볼카스테라는 노랗고 둥근 게 테니스볼을 연상시킵니다. 밀가루 반죽에 소를 넣어 고운 다음 이 반죽을 얇게 펴서 구워서 카스테라를 만든 뒤에 팥소를 넣고 말아서 공 모양으로 빚는다고 하는데요. 특히 커피와 차와 함께 먹으면 아주 좋다고 하네요. 여기서 찹쌀은 최상품을 사용하고 설탕은 값이 비싸지만 당도가 낮은 저당을 쓴다고 합니다. 방부제는 물론 떡이 딱딱해지는 걸 막기 위한 첨가제도 전혀 넣지 않는다고 하네요. 더 아름다워진 순천만 정원, 그리고 눈길과 입맛을 사로잡는 색다른 먹거리까지 이 순천만의 매력이 아주 다양한데요. 이 가을이 다 지나가기 전에 한 폭의 가을 풍경과 같은 정원 보시러 순천 나들이 다녀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주식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삼성 SDS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국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요. 이 신규 상장 종목이죠. 삼성 SDS 준비했습니다. 이 삼성 SDS는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상위권에 랭킹이 됐는데요. 당분간은 안정적인 삼성그룹 내 물류 사업을 기반으로 고성장이 예상되는 점과 장기적으로 계열사 간 사업 조정을 통해 그룹 내 핵심 가치가 결집될 가능성이 농후한 점이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숨어있는 이 성장 잠재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룹 내 계열사 사업 조정 과정에서 주요 사업 등이 이관되며 핵심 가치가 삼성 SDS로 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SK CNC의 SK 엔카닷컴과 ISD 테크놀로지 합작사 설립, 그리고 현대글로비스의 아담폴 SA 인수 결정 등을 주요 사례로 들 수가 있죠. 이 삼성 SDS는요, 역시 과거 대한통운 인수를 시도한 바 있어 향후 인수 합병을 통한 국내 또는 해외 물류 시장 확대 가능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한편 어제는요, 삼성 SDS가 극적인 하루를 보냈는데요. 오너 일가의 지분 매각 우려로 급락했다가 이 글로벌 인덱스 펀드의 바구니 채우기 덕분에 다시 급등한 것입니다. 이로써 글로벌 지수 편입이라는 이벤트로 대규모 손바뀜 1차전은 일단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제 3개월 보호 예수 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 전까지는 큰 수급상의 이벤트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높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삼성 SDS의 2017년 매출액은 13조 원, 영업이익을 8,235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익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해외 물류 통합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2016년 이후에 계열사 기반의 해외 매출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상 삼성 SDS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충전입니다. 오늘은 아련한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을 꼽으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김소월 시인을 꼽을 겁니다. 아무리 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해도요, 이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만큼 이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 시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김소월 시인은 우리말의 운율을 아름답게 잘 살리면서 전통적인 시어를 통해 한국말을 곱게 표현하는 시를 많이 썼습니다. 오늘은 그 아름다움이 잘 나타나 있는 시 한 편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소월의 가는 길입니다. 먼저 시 전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 김소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저 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에는 해 진다고 지적입니다.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그리운 것이나 아쉬운 것이 있다면요, 무언가를 두고 가는 발걸음이 그리 가볍지는 않습니다. 시에서도 해가 지기 전에 가야 하는 길을 강물과 새가 재촉하고 있지만요, 이 시의 화자는 무엇이 그리 그리운지 통 갈 길을 재촉하지 못하고 있죠. 사실 이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나갈 것들은 빨리 잊고 앞을 보고 가야 하는데요. 사실 이 미련을 두었던 일, 그리운 사람을 잊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면 한동안 그곳에 갇혀서 길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누구나 지난 일에 대한 아쉬움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지나간 일은 지나가기 때문에 아무 효력이 없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앞으로 가야 할 길,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리움은 조금만 남겨두고요. 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인생의 흐름, 그냥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때는요, 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심신이 금방 회복이 되곤 합니다. 이 기분 처지거나 힘이 들 때요, 좋아하는 노래 하나 들으시고 힘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